실제로 지금 이제 봤을 때 마은혁은 이 탄핵 심판에 참여를 못할 거라고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8인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네네. 3명의 이제 기각표가 있으면은 탄핵이 이제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 와중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그 존재가 네네.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분이 이제 또 연배로 봐나 아니면 이제 뭐 경력으로 보나 어떻게 네네.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이분의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좌지우지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구성을 보면 네. 일단 4대 4가 드러난 시점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4대 4. 네.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네. 너무 놀랬어요, 다들. 저도 아.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전까지의 탄핵, 그러니까 검사장들의 탄핵, 검사 탄핵, 장관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 이 탄핵들보다 더 명명백백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뭐 8대1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6대3 이렇게 안 나왔어요. 4대 4였죠. 아니요, 다 9대 0이었어요. 아, 그 이진석 이전에- 방통위원장 케이스 말고요. 이전 이전에. 케이스까지 네. 이전 케이스까지 어. 전부 다 9대 0이었어요. 그렇죠. 이정섭 검사까지도 9대 0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다 9대 0이었어요. 그렇죠.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었고 실제로.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더 말이 안 돼요. 이틀밖에 어. 일 안 했어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돼서 위헌이나 위법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9대 0 돼야 되는데 8대 0 돼야 되는데 4대 4가 4대 4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4 인용 결정한 4는 무조건 듣지 마, 묻지 마, 따지지 마. 이건 무조건 좌파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진수 방통위원장조차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은 탄핵 인용표를 던질 거라고 제가 또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누구냐? 김형두부터 네. 그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그다음에 저 김복형 네. 이 4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또 제외를 할 수도 있어요. 김영두. 5대 3이 그때 지금 마은혁과 관련돼서 네네. 소수 의견을 3명만 냈어요. 그렇죠. 별개 의견은.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김영두는 이거 무조건 마은혁은 절차적 문제 없어. 그냥 해야 돼라는 쪽으로 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영두는 저쪽으로 가자고 하자고요. 네네. 나머지 셋인데 네. 이 세 사람의 나이와 이 경력을 보면 네. 정영식이 굉장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제일 먼저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커리어나 이걸 봤을 때 커리어 하이예요. 제일 높아요. 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이 세 사람을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누가 주도를 한다라고 따지면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복형은 따라가는 스타일. 그렇죠. 조한창은 뒤늦게 왔지만 어쨌든 내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쨌든 임명도 받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형님이 생각하신 대로 따라가겠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키맨이다. 정말 키맨이다. 정말 키맨이네요. 예. 그러면 정말 키맨인데 네. 어떤 좀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뭐 예측은 너무 불가능하지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지난주까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의 판결들도 제가 다 봤거든요. 다 판결들 봤는데 네. 세상을 막 뒤집을 만큼의 어떤 결단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게 남아 있다라는 그런 센세이셔널한 판결은 없어요. 이렇게 막 부각되거나 막 이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닌. 예를 들자면 네. 정영식 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 네.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뭐 때문이냐면 이재용 네네. 삼성 부회장 당시에 부회장에 대해서 그때 집행유예인가로 풀려줬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법리를 완전히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낸다거나 네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그냥 그 당시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네. 이 정영식 재판관의 스타일이 다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네. 판이 바뀌었다. 구속 취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네네. 기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내가 별개 의견을 할까?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던 이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분류가 임명됐던 되는? 사람들에게 네.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헌재 역시 계속 대리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야 이거 국민들이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공감하고 있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도대체 하고 다 공부를 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형법재판소에서는 그럼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지켰어? 아니거든. 그렇죠. 똑같거든. 네네. 그러면 이거 아니다. 근데 뚜렷하게 지금 조금 내가 주춤했던 거를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혁씨 재판관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두 사람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8명 가운데 3표기 때문에 5명으로는 이게 또 탄핵 인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헌재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더 강력하게 이 마흔역에 대한 그거를 또 밀어붙일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그러려면 당장 이번 주 내로 뭔가를 사단을 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왜냐면 4월 18일이 지금 이미선 재판관하고 그렇죠. 임기가 끝나죠. 문영배 재판관이 끝나요. 그럼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흔역 재판관을 이번 주 내로 뭔가 승부를 걸어서 최상목 그러니까 한덕수를 뒤로 미룬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한덕수를 선고를 내면 안 된다. 한덕수를 뒤로 미룬다. 이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난리를 쳐야 된다. 뭐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뭘 하든 뭐 해서 완전히 둘을 넣어서 단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최상목을 압박을 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무조건 마흔역을 임명을 해야만 한다. 그게 거의 이번 주가 저는 피크다. 왜냐하면 변론 재개가 아무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를 해서 요건을 좀 약화시켰잖아요. 녹취록 같은 간소화시켰잖아요. 간소화시켰더라도 오래 걸리죠. 최소한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변론 재개라는 건 날짜 또 잡아야 되고 날짜를 또 잡아서 하려면 1주에서 2주는 걸려요. 최소. 그럼 1주 2주를 따져보죠. 지금 3월 14일 그러니까 보름 쪽이잖아요. 2주면 어떻게 돼요? 3월 말 쪽으로 가요. 하반기로. 그리고 다시 평일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평일을. 평일 8사람하고 1사람 더 추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기 한 주에서 2주 걸려요. 한 달은 걸리네요. 중요한 건 한 달까지 안 해도 돼. 네. 3월 말이 되지 3월 26일이 피크예요. 3월 26일. 뭐죠? 이재명의 항소심. 이재명의 항소심 3월 26일. 이재명의 항소심보다 늦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60일이야. 대법원이 60일 이내로 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쪽 조기 대선이 60일이고 저쪽도 60일이고. 똑같이 60일인데 3월 26일 이후가 되면 이쪽이 더 빠르잖아. 그러네요. 60일이. 그게 운명의 날이네요, 지금. 운명의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흔역을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방어할 거 아니에요. 최상목도 그렇죠. 또 국민의힘도 뭐 똑같이 단식을 하든 뭘 하든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 야, 만약에 마흔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3월 26일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놓고. 야, 이거 무슨 뭐 축구 경기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변수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뭐 정치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지금 변수가 많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에는 거의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또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애당초 뭐 이번 주 금요일 하겠다고 헌재가 밝혔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14일 정도 후면 또 맨날 금요일 날 했으므로 14일이 딱 금요일이고 한 15일 정도 지난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비춰봐서 딱 그날이다 정도로 예측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맞습니다. 계엄에 대한 호불호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란다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가 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근대 형사법의 법의 안정성 그리고 기본권 국민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권에
그 소산이거든요. 네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잘했다 못했다 뭐 여죄 여부를 따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여권 잠룡들이 당황했다라기보다도 마라톤의 비유라자면 뭐 출발하려고 했다가 뭐 경기 아직 좀 세팅이 안 됐으니 다시 이제 그냥 돌아가서 가다듬고 있는 요런 지금 상태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땅 네. 했는데 먼저 뛰었어요. 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렇죠. 다시 이거 시작하자. 준비할 게 많아. 어. 아직 뭐 조직이가 문제가 있고 이 마라톤 그렇죠. 안 열릴 수도 있어. 그렇죠. 뭐 이런 단계.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네요.